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요, 2018년 5월에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분할로 신설 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2016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중에 건설 사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리고 호텔 및 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3,664억 원, 영업이익 2,896억 원, 당기순이익 2,14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살펴볼 공시 뭔가요, 대표님? 네, 이 종목도 네. 좀 어제부터 해서 좀 시세가 많이 네. 꺾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답답하고 건설주의 하반 경직이 좀 크진 않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 좀 직면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상당하실 것 그쵸. 같은데 바로 어제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은 뭐냐면 회사가 어떤 공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확정됐던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투자자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어떤 경영 네. 사항을 좀 소상히 좀 알리는 공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시 현장에 대한 공사를 중지했다.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시공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광주시는 당사가 광주시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모든 건축, 건설 현장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회사는요, 실종자 수색, 구조와 추가 방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추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당사 시공 전 현장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본건과 관련해서 확정되는 사항들은 다시 한번 공시를 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이 외벽 붕괴 이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과거에도 좀 동일한 어떤 사례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행정명령으로 광주광역시에서의 이 공사 그리고 모든 건설 현장에 이 공사를 중지하게 됐다. 자, 이런 공시를 제출한 겁니다. 네. 네, 7개월 만에 또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 건데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광주시는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광주에서 하는 모든 공사를 멈추라는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고요. 또 붕괴 아파트 안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특히나 이번 사고는 오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터져나온 인명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 같습니다.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게 정치적인 네. 어떤 이슈, 그다음에 어떤 행정명령, 그러니까 법의 어떤 이 개정, 네. 개정이 아니죠. 법의 이제 시행이죠. 법의 시행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약재가 이제 나오면서 자, 이게 주가의 어떤 상반 관계로 좀 인식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입니다.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0.6%가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를 좀 했는데 네. 여기다가 지금 이 감소 요인이 최근에 2019년도 목표치 15,000 가구의 절반치의 어떤 분양 성과가 없어요. 이게 2, 3년 이후에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선투입되고 이에 따라서 매출 쉐어가 좀 늦어지는 건데 자, 악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그쵸. 투입 비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입 비용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공사의 어떤 일정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사 일정이 좀 지연된다는 것은 매출의 인식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적 관점에서 충분히 악영향을 충분히 좀 끼칠 수 있다. 네. 자, 이런 우려감이 선반영 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브랜드 마켓의 어떤 큰 피해도 예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는 기업 이미지로 사실 그쵸. 이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네. 이런 어떤 이미지에 큰 타격이 좀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어떤 실적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건설주가 사실 우리가 어떤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업종이죠.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업황이에요. 건설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회사가 가시화된 영업이익, 실적을 꾸준하게 좀 잘 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어제 오늘까지 좀 이 주가의 어떤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우려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 HDC 현산이요. 아파트 붕괴에 시총 3,200억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게 뭐 네. 이게 풍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단기 악재가 아니라 네. 현실화된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은 비용의 어떤 감소 요인은 없어요.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실적적인 어떤 운영 부분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우려감이 계속 나오는 거고 시총 증발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주가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없어요. 지금 공사가 좀 재개되거나 어떤 과시화된 광주에서 행정명령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 즉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고 어떤 재발 방지에 관련된 회사의 어떤 액션이 확정되는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어떤 반사 이익을 다른 건설사가 받지는 못할 겁니다. 같은 업종에 좀 영향을 저는 충분히 좀 받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중대재해 이 산업안전법 이 관련된 법안이 좀 시행되면 동종 업황에 좀 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고 이런 요인들이 투심을 좀 저해할 수밖에 없는데 낙폭 부분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낙폭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지금 네.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뭐 좋지가 못해요. 지금 건설주가 지금 뭐 일봉상의 지금 최저가 영역 19,500원까지 좀 이탈했다가 지금 25,500원 좀 이 반등을 좀 해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추세가 좀 전환돼가지고 좋아질 것인가? 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한창이었던 2020년 3월에 연중 최애 저점이 12,000원 이거 차지하더라도요. 18,000원을 연중의 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2년간의 주가의 어떤 비율로 봐서도 저점의 영역대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상황과 좀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회사의 충분한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고 실적적인 우려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마저도 위태롭다면 추가 하락은 좀 배제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추세 전환 모멘텀이 그쵸. 없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의 시작은 자, 공사가 좀 재개되고 관련된 회사의 네.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되는 어떤 구간이 맞다. 근데 여기서 뭐 15,000원까지 더 빠질 것이다. 자,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이르고 지금도 네. 좀 충분히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그쵸. 보고 있고요. 건설주의 최근 단기 낙폭과대가 오히려 매수 관점을 맞겠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자, 매수하는 것보다 관망이 좀 맞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유자 관점에서 자,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자, 손절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가시화된 어떤 네. 이 단기 악재가 좀 지나간다면 충분히 회사가 이 재발 방지책을 좀 만들고 실적 회복을 위해서 네. 아까 50% 미만의 분양 원가 부분이 다시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에 회복세를 좀 연출해 준다면 반등 요소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력 관점에서는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매수하기보다는 관망, 보유자 관점에서는 실적적인 어떤 추이 부분 회복, 공사 재개에 따른 어떤 모멘텀 여부를 좀 지켜보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